네, 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자, 윤여민 타이탄 파트너스 이사 그리고 김호균 하나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미국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번 주 혹시 김호균 부장 어떤 걸 많이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 가장 핫한 종목은 MSTR이라고 마이크로 테스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예, 저 MSTR로 더 많이 좀 말을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테슬라보다도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슬라는 이제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았는데 비트코인은 이렇다 조정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MSTR 같은 경우는 1비트에 1억 3천만 원이나 하는 이 비트코인을 무려 33만 개 이상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연히 보유 자산 효과로 해당 주가가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되고 주가도 급등하게 됐는데요. 뭐 차트도 보시면 최근에 많이 지금 상승한 모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 33만 개 비트코인을 보유한 MSTR보다 거래가 더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종목의 ETF. 레버리지 2배 ETF가 더 거래량이 특히 MZ세대들의 상당히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 비트코인의 어떤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고 강세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인 관련주들 중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주목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윤여민 이사께서는 어떤 것들 보시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찾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이 결국은 비트코인의 어떤 소유량에 대한 부분으로 좀 귀결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좀 뒤를 이어서 비트코인을 많이 소유한 어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표를 보게 되면 뭐 마이크로 디지털 홀딩스, 라이엇, 지금 플랫폼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뒤를 잇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놀라운 것은 테슬라마저도 지금 비트코인을 좀 갖고 있는 상황. 뭐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9,800개 정도 지금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매각 소식이 뭐 최근 5분기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뭐 최근에 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뉴스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종목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이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과 좀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일 수 있는 또 다음 차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추세가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이 오르면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오르는 상황. 다만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비트코인의 추세가 좀 상당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흔들리는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커플링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께서는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하셨는데 김호균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채굴 기업보다는 이 상장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 티커명 코인을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 가격은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올라가든 떨어지든 거래가 많이 발생되면 수수료 수익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오히려 이 자산 가격의 어떤 상승과 하락 관계없이 거래소가 좀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도 있죠. 이런 코인들의 크립토 자산들의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거래량이 많이 유발되고 해당되는 이 거래소의 이익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11월부터 이 코인베이스의 차트가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거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뭐 한 개에 96,000달러, 7,000달러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진짜 오를 만큼 올랐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진짜로 이거보다 2배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관련주를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대장주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트코인에 관련된 종목을 사는 것보다 그래도 저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비트코인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연동돼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게 비트코인에 관련된 관련주를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주식과 관련된 부분과 다르게 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변동성이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고점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200K까지 간다라는 어떤 희망적 섞인 어떤 보도도 있고요. 또 이제 전략 자산으로서 뭐 비축 자산으로 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모멘텀이 얼만큼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앞길에 좀 모멘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변동성이 강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옥윤 부장 보실 때 이게 10만 달러의 벽에서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앞으로 비트코인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게 직접 투자하는 게 좀 어렵다면 과연 우회로 투자하는 방식,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하는 방식,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포모에 의한 투자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경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선택이 좀 적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우려 섞인 얘기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MSTR,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 투자를 좀 주저하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도 좀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는데 좀 논란의 글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MSTR의 급등이 비트코인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저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예, 좀 흥미롭게 생각할 수 네. 있을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이런 비트코인 강세장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하나 이제 시나리오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MSTR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다른 기업보다도 압도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이 많거든요. 33만 개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했는지 봤더니 이게 사실 빅테크도 아니거든요. 빅테크야 뭐 1년에 100조씩 버니까 그거 갖고 살 수 있다고 치지만, 아니 이 회사가 어떻게 샀을까 봤더니, 일단은 이제 이제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기업에 갖고 있는 현금으로 비트코인 진짜 샀고,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해서 또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 그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고, 또 이거를 또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낀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기업을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회사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회사 가깝고,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헤지펀드에 가까운데, 우리가 헤지펀드가 자신의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노출된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이야 비트코인 가격이 전혀 떨어질 것 같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MSTR의 이런 전략이 정말 무적의 전략이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만약에 시장의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을 할 경우 이 냉혹한 이 금융시장의 현실 속에서 저기의 포지션을 봤을 때 레버리지가 있고, 그럼 마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증거금을 공략했을 때 여기까지 비트코인을 내리면 MSTR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략하에 오히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급등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비트코인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전략도 포지션이 노출되면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좀 MSTR의 급등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1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11월에 거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 조기 폐장을 앞뒀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대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개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개장 상황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캐스터. 땡땡땡땡. 네, 11월 마지막 거래일 개장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실적이 엇갈렸던 소매 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도비에서 미국의 소비를 분석했는데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9.6% 상승했다고 합니다. 쇼핑 시즌 출발이 좋은데요. 소매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일단 오늘 3대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0.15% 상승 중에 있습니다. 44,787선 지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0.11% 상승하고 있습니다. 6,005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나스닥 선물지수 0.04% 상승하고 있습니다. 2821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추수감사절 연휴 조기 폐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3대 지수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11개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입니다. 현재 필수 소비재, 원자재,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 상승 중에 있는데요. 종목 흐름 살펴드리겠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는 반발 매수가 등장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또한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이준호였습니다. 네, 일단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개장 시황 어떻게 보셨는지 윤현미 이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사실 좀 이제 휴장일도 좀 많은 상황이고 또 이제 소비 시즌에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좀 더 면밀히 관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소비 시즌이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타 랠리로 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지표라든지 좀 서베이를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또 고금리 지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소비를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라는 어떤 부정적 의견도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 뉴스플로우를 계속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오전에 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일단은 오전장은 좀 출발했습니다만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어떻게 보면 개장 시간이 좀 짧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분명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개장 보기 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 4%대로 상승 출발 중이라는 점도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AI 다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양자 컴퓨터다라는 이야기도 최근 들어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컴, 이 개념이 좀 어려운데 이 설명도 좀 들어보고 싶고 또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떤 관련주를 주목해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김호균 부장께서는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일단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최근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나오기 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대장주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양자 컴퓨터 대장주는 뭐니 해도 이제 아이온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를 말씀드리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양자 컴퓨터의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는 물리학 박사님도 어려운 거거든요. 한 줄 요약 가능하실까요? 예, 저는 그걸 포기하고 네. 제 나름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AI 발전이 오히려 양자 컴퓨터의 그 상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2달 사이 3배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런 부분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기존 컴퓨터가 풀지 못하는 난제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게임 체인저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가 어려운데 이 불안정한 부분을 AI가 보조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는 불안정하기 전까지 그 전 단계까지만 에너지를 쓰고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하고 나머지 그 불안정을 제어하고 그 공간을 채우는 걸 AI가 해준다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현재 로직에 의해서 양자 컴퓨터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AI와 연관돼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이 좀 더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시장을 보면 이제 트럼프 관련주가 또 남은 게 뭐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드론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제나테크라든가 아니면 어뉴주얼 머신스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자 앞으로도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자 어떻게 보시는지 윤현미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드론을 뭐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 머스크 트레이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머스크 트레이드 네, 봐야 이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부르는 건가요?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머스크가 어쨌든 정부 효율화 수장으로서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당히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부서들을 좀 미리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면 연방 정부 부처가 지금 460개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99개를 남기고 지금 360개 이상을 좀 다 날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게 국방부라고 합니다. 국방부가 지금 7년째 연속으로 예산 감사를 통과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금이 좀 새어나가는 그런 부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머스크가 뭐 F-35 전투기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언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론이 오히려 지금 유인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력하게 삭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유인 전투기에 있는 어떤 전투기들 자체가 사라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AI 관련된 부분도 저는 국방 쪽으로 조금씩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물론 몇몇 종목들은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이 두 종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뭐 에이지글, 뭐 에일리언부터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에어바이로 바이런트라는 이런 종목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목들의 어떤 순환매가 돈다기보다는 그냥 한두 종목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물의 편승해서 오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안에서 좀 순환매는 분명히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좀 머스크가 얘기할 때마다 좀 관련된 종목들 또 관련된 섹터들이 좀 파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 하나인 드론 섹터도 조금 더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었던 언유주얼 머신스도 그렇고요. 현재 뭐 52주 신고가를 터치할 수밖에 없는 주가 움직임이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38% 급등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관련된 밈주들이 좀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련된 밈주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상되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시는지 또 투자 유의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윤여민 이사께 계속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이제 정책 쪽에서 좀 찾게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이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 관련된 정책을 봤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봤을 때 저는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좀 집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뭐 전통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원자력에는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이제 뭐 지금 이제 탄화수소 관련된 자원을 중심으로 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LNG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화석과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뭐 특히 뭐 대표적인 뭐 엑슨모빌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땐 관심이 분명히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전통 에너지, 여기에 또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들, AI 관련된 부분들, 이런 좀 에너지 패권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저는 다시 한번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좀 합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가 취임 직후에 또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 패키지를 또 공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김호균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네, 사실 밈 주식보다는 펀더멘탈에 있는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핫한 에너지가 원자력보다도 좀 눈에 볼 수 있는 천연가스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 특히 이제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너희들을 천연가스 사주고 우리가 무역 수지를 맞추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천연가스 자체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이건 또 애매한 부분이 지금 천연가스 재고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미국 내에. 그러면 가격은 오르지 않더라도 이게 운송과 관련된 기업들, 즉 이 미들스트림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킨덤 모건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럼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다음엔 또 뭐를 봐야 될까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송 외에, 그러니까 업스트림에 갈 수 있는 이 천연가스 뽑아내는, 즉 어떻게 보면 가격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큐가 늘어나서 물량이 늘어나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EQT 코퍼레이션 같은 상품 코드 EQT의 기업을 보시게 되면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또 이 수요가 확 늘어나가지고 쇼티지가 나게 되면 흔히 하는 피도 또 가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QT 코퍼레이션 언급을 해주셨는데 티커가 EQT네요. 현재 주가는 0.86% 정도 오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그리고 하나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의 김호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